1980년대 한국을 대표했던 아나운서 신은경의 근황이 공개됐다. 신은경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고 18살 연상인 남편 박선범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신은경은 지난 1995년 18살 연상인 앵커 박선범과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후 방송에서 은퇴하고 평범한 주부로서 삶을 이어왔다. 정치인으로 나선 남편의 내조를 위해서다. 박선범 전 의원은 15대 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했었다. 이날 방송에서 신은경은 남편이 나와 결혼했을 당시가 남편에겐 참 힘든 시기였다며 나와 결혼하기 몇 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방송국에서도 나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박선범은 어려운 시기를 아주 밝고 유연하게 대처했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며 박선범과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신은경은 아나운서 합격 당시 이야기를 한 뒤 이후 깨달은 것은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신은경은 당시 누가 내게 5개월 뒤에는 대아나운서가 될 거다라고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당신은 땅끝에 있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신은경 아나운서 이혼 루머가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원래 신은경 아나운서와 박성범 앵커가 결혼할 때 박성범은 재혼이었습니다. 신은경은 내가 남편을 만날 때는 남편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였다. 아내가 죽고 남편은 호라비 생활을 하던 때였고 또 잘 다니던 방송국도 나와야 했다. 남편이 당시 기차를 타고 다니며 시골 대학 강의를 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편이 밝고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결혼을 해서 함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박선범 아나운서 전처는 199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원래 암으로 투병하는 중이었는데 미국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급사를 했죠. 사실 그 이전부터 신은경과 박선범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함께 9시 뉴스를 진행했고 또 수많은 스캔들이 터졌기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단순히 박선범 아나운서 전 아내의 사별 다음에 만났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한 태도 같네요. 당시 박선범 아나운서가 전처와 사별을 한 다음에 신은경 아나운서와 재혼을 했죠. 다만 이런 신은경 아나운서의 성취가 당시 뉴스 앵커 겸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박성범 앵커가 뒤에서 밀어준 덕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혹은 1995년 박성범과 신은경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은경의 영국 유학도 박성범이 보내준 것이다. 박성범 전 부인은 신은경 때문에 화병이 나서 오래 앓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등의 루머가 돌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죽은 것이니까요. 사실 결혼 당시에 왜 신은경 아나운서가 18살이나 더 많은 박성범 아나운서와 결혼하는지 많은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음. 신은경 아나운서의 경력이나 활동 등은 이미 성공한 여성의 표상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임. 이는 결국 박성범 신은경 아나운서 이혼 루머로 이어지게 됨. 그런 다음에 박성범은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본인도 유명 앵커이고 아내 신은경 아나운서 역시 유명 아나운서이니만큼 이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죠. 신은경 아나운서 프로필 및 경력 1981년 KBS 아나운서 8기로 입사. 신은경과 중학교 동창인 가수 낭북목구는 학창시절 신은경은 공부면 공부, 서예면 서예, 모든 것을 다 잘했다. 신은경은 당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학교를 오면 혼자 집을 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신은경 아나운서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까지 매일 마중 나와야 했다. 1986년 KBS 9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고 1991년까지 5년 동안 앵커로 활동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신은경이 1987년 주말 뉴스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당시 남자 중심의 뉴스 보도 구조에서 획기적인 일이었고 또한 입사 5년 만에 9시 뉴스를 진행한 것 역시 당시 여대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 4월 박성범은 본인의 소속 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에 의하여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비리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박성범에 대한 KBS 후배들의 평가.
우선 박성범은 극히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KBS 내에서 최장수 앵커 자리를 지켰고, 또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인기도 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렸을 정도의 인기 앵커였습니다. 반면에 박성범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미화, 찬양하는 데 앞장선 어용 언론인이라는 비판 역시 한몸에 받았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성범은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을 향한 맹목적인 미화 보도에 앞장섰다. KBS의 땡전 뉴스와 땡노 뉴스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장본인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는 1980년대 중반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편파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시청료 거부라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성범은 KBS에 몸담아서는 국민보다 정권을 위해 일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또다시 국민보다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매진했다. 이처럼 박성범이 본인의 친정이었던 KBS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네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당시 박성범이 정현주 사장을 공격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성범은 프로그램의 상업화, 편향성 시비, 송두율 교수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 KBS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만각하고 있다. 정현주 사장은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박성범의 비판이 본인이 언론인이었던 시절의 태도와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정치인이 된 다음 박성범의 행보 역시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박성범이 한보그룹 리스트에 올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보 측으로부터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기도 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속 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 비리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박성범 아나운서 아내 신은경 아나운서가 고급 양주와 명품 핸드백, 오피코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기도 하는 등 부부가 모두 정치인으로서는 그리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박성범 아나운서의 재혼 사연은 사람들에게 많은 반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 신은경 아나운서는 10년 만에 방송에 출연하여 남편과의 재혼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죠. 박성범은 제17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현재는 나이가 나인이 많지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네요. 참고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는 아내 신은경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엔 패하고 말았음. 그리고 다시 아내 신은경 아나운서와 함께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한 상태임. 박성범 아나운서 사망 루머가 돌기도 하는데 이는 박성범 아나운서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생긴 루머일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박성범 신은경 아나운서 이혼 역시 루머임. 이 당시에 신은경 아나운서 이혼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돌았는데 현재까지 이들 부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네요. 박성범이나 신은경의 인생을 보면 초창기와 중반기는 굉장히 화려하기 그지없는 반면에 현재의 상황과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그들의 모습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한창 잘 나아갈 때 스스로를 절제하고 욕심을 자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신은경 교수는 나이 50 넘었을 때 인생이 바닥을 쳤다. 할 일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다며 뭐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답니다. 이어 자식들이 노후를 챙겨주지 않는다. 집 살 돈으로 차라리 현금 쓰실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월급이든 자영업이든 여유가 있어서 드는 게 아니라 연금은 필수다. 미래의 나를 내가 부양한다고 생각해야 한다.